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 나도 좀 많이 해봤거든. 컨테이너선을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누비는 1등 항해사 김승주입니다. 야. 아니 이게 요게 이 세 줄이 1등 항해사라는 표식입니까? 네, 맞아요. 네. 3등 항해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3등 항해사는 한 줄, 2등 항해사는 두 두 줄. 줄. 네. 1등 항해사가 세 세 줄. 줄, 선장님은 네 줄. 선장님이 여기 네 줄이군요. 네. 전 세계에서는 125만 명 중에 여성 항해사는 단 1% 뿐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일단 전 세계에서 일단 여성 항해사는 1%인데 그 중에서도 화물선의 항해사는 0.1%고요. 0.1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항해사님이 타는 배의 규모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요 아까 이제 10,000개 정도의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톤수로 치자면 11만 3천 톤이거든요. 에? 11만 3천 톤? 네. 그래서 이게 뭐 가늠이 안 돼요. 12만. 야, 진짜 길이로 따지면 배가 350m예요. 350m? 350m라서. 항상 비유를 드는 게 파리 에펠탑이 324m예요. 그래서 파리 에펠탑을 세웠을 때 배를 세웠으면 파리 에펠탑보다 더 길고. 네. 그럼 이게 네. 생활하는 공간도 넓습니까 그만큼? 생활하는 공간도 한 건물 이런 건물 정도 느낌이에요. 이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그렇겠죠. 엘리베이터? 13층 정도 되는 높이. 예. 아 그래요? 60m거든요. 이제 위로는 거주구역이 60m고. 이게 그러니까 높이가 324m, 이제 에펠탑보다 길고 이제 종합운동장 4개를 합한. 그러니까 그냥 축구장이 아니라 우리 잠실 주경기장 있죠? 그거 한 4개를 합한 크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제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우리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과는 좀 굉장히 밀접한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해상의 이 수송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또 가격이 많이 실을 수 그쵸. 있으니까 좀 합리적이죠. 저렴하죠. 이게 이제 10,000개니까 그 배 안에 이제 10,000개를 싣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요걸 이제 전 세계에 배달하는 거죠. 맞아요. 딱 정확히 아시네요. 예.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위에 네. 바다 바다 위에 위에 택배 기사. 바다 위에 쿠팡 기사님. 네, 맞습니다. 어떤 물품이 실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물품이 좀 실립니까? 네, 오는 걸 보면 향수, 아니면 위스키, 뭐 아니면 이제 냉동 컨테이너라고 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면서 와야 되는 화물도 있어요. 그런데 뭐 망고, 두리안, 포테이토 칩, 시림, 새우. 택배 기사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걸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컨테이너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걸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항해사님은 어떤 역할을? 저는 일단 항해사이기 때문에 이제 항해 당직을 서는 건 있고 저의 주된 업무는 화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에 관련된 모든 책임, 총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네. 그 화물을 너무 한쪽에 많이 실으면은 하중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배가 휘거나 부서지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돼서 테트리스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약간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아니 이게 항해사님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한데 보통 몇 시에 시작을 합니까? 제가 당직이 새벽 4시부터 8시라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이제 2등 항해사랑 교대를 해요. 그럼 4시부터 8시까지 항해 당직을 서고 이제 갑판 정비조들이 있어서 배 어디를 정비를 할지 회의를 하고 같이 일을 해요. 배 안에도 일요일이나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해사한테 없습니다. 네. 없지. 매일 당직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이에요. 항해를 하는 중에는 매일 당직이라서. 우리처럼 일을 하고 무슨 뭐 주말에는 쉬고 뭐 이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어떤 일정을 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이제 요게 항해사님들은 배를 수개월
뭐 이제 긴 경우에는 뭐 1년 넘게도 이렇게 타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항해사님의 이번 여정은 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번 여정은 8개월 타고 왔습니다. 지금 8개월 만에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8개월 동안 어딜 다녀오셨어요? 이번 항로는 태평양을 건너서 네. 아시아와 이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애틀 이제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네. 일본 도쿄, 그다음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다시 미국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를 다녀왔어요. 와, 한 뭐 올. 그럼 돌아오신 지 지금 이제 며칠 되신 거예요? 제가 운이 좋게도 12월 말에 돌아와서 12월 중순쯤에 와서 네, 지금까지. 지금 쉬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8개월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좀 잠깐 쉬겠죠? 좀 머물다가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맞아요. 일단 배의 목적이 화물을 실기 위함이니까 그 항구에 들어갔단 말은 컨테이너가 이제 내려지고. 실리는데 그 이제 기간이 뭐 3박 4일 정도 있으면 그때 동안 이제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서 하역도 하고 네. 우리 선원분들이나 뭐 다들 내려서 좀 휴식도 좀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배에 있어요? 네, 저희의 업무가 컨테이너가 실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기 네. 때문에 잘 실리는지 봐야죠. 확인을 해야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 그 큰 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300m가 넘는 그런 큰 배를 사실 접안한다라는 것도 참 이게 놀라운데 소위 말해서 그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차로 치면은. 맞아요. 근데 그 큰 배가 어떻게 주차를 할까? 맞아요. 그래서 그 입출항할 때가 가장 선원들이 긴장을 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태평양에서 항해를 할 때는 배가 없으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한 척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부두에 접안하려고 하면 뭐 방파제든 뭐 등대든 이제 부두에 접안하다 보니까 좁아지니까 그럴 때. 조금만 이제 잘못해도 사고가 부딪힐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선수 쪽에서 선장님의 이제 눈이 대신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에서 앞을 바라보면 한 500m, 400m는 앞쪽에 가려 있어요. 그 컨테이너선 보이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앞쪽에서 이제 어떤 방파제와 몇 미터 정도 거리가 있다고 이제 트랜시버로 이제 무전기로 같이 소통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접안을 할 때 제가 이제 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줄의 두께가 85mm인데 이거를 약간 1.5리터 페트병과 같은 그만한 줄을 어떤 릴 같은 데 감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내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한 11만 톤의 배를 그 줄로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속력을 늦춰야 할 때는 그 줄에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장력이 많이 들 경우에는 이 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맞는 순간 이제 그냥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가 가장 많이 선원들끼리도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네. 이제 가끔 이제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요즘 이제 해상 운송로가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뭐 네. 일단 해적도 나타나고 네. 요즘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수송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홍해에서 덴마크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미군이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덴만, 인도양에서 그렇죠. 아덴만, 이제 홍해에서 네, 수에즈 운해를 수에즈 운하로. 통해서 지중해로 가는데 네. 요즘은 이제 배들이 돌아서 가는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서 네, 간다고요? 돌아서. 일부러. 그럼 이제 그렇게 돌아서 가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네. 돈도 더 오래 연료도, 걸리고. 네. 아, 많이 항해사님은 사용하니까. 실제로 보신 적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구역을 지나갔던 항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라서 컨테이너선의 장점이 빨라요. 빠르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해적들이 어떤 사다리 같은 올라타기가. 거를 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탱커선을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탱커가 이제 가라앉아서 가니까 조금만 폴짝 뛰어도 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정도고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네, 또 굉장히 속력도 느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용병들을 태워요. 그 구역을 지나갈 때 아니면은 이제 해군들이 에스코트를 해줘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랑데뷰 포인트 같은 데서 이제 그 위험 지역에 어떤 그 이제 군함들이 호의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하, 그렇군요. 그 바다 위에서의 생활이라는 게 참 이렇게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저렇게 늘 바다가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막 파도가 막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오고 막 이게 사실 그럴 땐 좀 겁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 때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아무리 큰 배라도 그러니까 저게 300m가 네. 넘는 배인데. 네, 그 바다가 노하면 네. 정말 종이장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파도 넘어왔을 때 그 파도가 치면서 배에 굉장한 진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딘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 진도 8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치자면 진도 8 이상이고 붙잡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서 또 어떤 항해사는 뭐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렇게 파도가 심하게 칠 때는 좀 그 실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또 실내에 있어야 돼요. 실내에 있어야 네. 되죠. 나가서 빠지면 이제 큰일 나죠. 네. 와 선장님도 네. 정말 참 그 어우. 네. 그때 이제 기상도도 보고 어떻게 피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정해서 가긴 하는데 항해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겨울철 태평양, 겨울철 대서양. 그때가 정말 파도가 딱 보이거든요. 이제 지도 해상도를 보면 아 여기 또 가야 되는구나. 뭐 9m, 10m 파도의 높이가 보여요. 그런 몇 번의 황천 항해를 겪다 보니까 그 황천길이랑 조금 다른 그 한자이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 같은 거 옆에 이제 두고 제발 제발 무사하기만을. 근데 전 처음에 이제 따님께서 이제 바다의 항해사로 집을 떠나서 몇 개월 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좀 반대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좀 부모 말을 좀 안 듣는 편인지 고집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듣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지 이제 만약에 그 배가 아시아 쪽에 왔다 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다. 아시아에만 와도 예, 아시아만 와도. 예, 그 그러니까요. 일본까지 왔다면 너무 바로 좋죠. 다 온 거니까 이제. 네, 다 왔다. 그다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하면 그냥 내 세상 같아요. 아. 딸을 안 봐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워낙 이런 얘기 떨어졌으니까.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배 타고 나가서 한 달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차가 이렇게 한국에 오더라고요. 내리지는 못하는데 부두에 정박을 해서 물건 싣고 가고 나오지는 못해. 그럼 우리가 직접 부두에 가죠.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정박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 부두에 갔어. 한 불과 한 5분 내에 시간 물건만 딱 전해주고 전해주고. 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시간 될 때는 아빠 차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메뉴를 정해주거든요. 그럼 그거 사들고 가면 그거 몇 입 먹고 가요. 바로 올라오고. 네, 그때는 진짜 얼굴 보면서 별 상상을 다 하죠. 얘가 잘 있었나, 얼굴에 어디 축이 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 저렇게 일하구나. 저렇게 일하구나. 그냥 평소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하면서 그때 좀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다 책임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 정말 힘들게 일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승주 씨가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시면은 30대 초반이 되셨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또 20대의 마음과 또 30대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와 지금 이 시기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아 나도 내려서 이제 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될까? 계속 배를 타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표를 선장으로 요 근래 다시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선장님으로. 네. 와 그러면 이게 선장님 되려면 이제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보통
조심스럽게 한 2, 3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을.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 2, 3년이면은 그 계획대로만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여성 선장님들도 좀 계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손가락 안에는 뭐 5분 정도 지금. 5분 정도. 네. 또 하나의 선장님이 꼭 그러니까요. 탄생하길. 선장님, 부모님도 좋아하시네요. 또 아무래도 또 1등 항해사도 좋지만 또 선장님, 예, 네. 박수 한번